이거는 예견하지 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율이 발생한다. 이때 국내 산업이라는 것은 수입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동종 또는 경쟁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전체 또는 중요한 비중을 구성하는 생산자들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국내 산업 개념은 이제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과 유사하고요. 심각한 피해라고 하면 국내 산업 생산업자의 전반적이고도 중대한 손상의 발생을 의미하고, 피해 위협이라 하면 피해가 현재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명백성과 급박성. 제가 언젠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뭐 현존, 그 위협은 현존 명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박해야 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현존이란 말 썼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고 급박해야 한다. 원어로는 이제 클리어, 뭐 이미넌트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이제 지금 현재 발생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협이 현존 명백하고 급박해야 한다. 피해 위협이란 판단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의무가 많으므로 심각한 피해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그렇죠? 항상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우린 법을 공부하니까요. 막연한 추측, 가능성, 주장 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한 요건, 그러니까 실체적 부분이고요. 이제 절차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조사를 해야죠. 아까 우리 그 국내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는 수입국 주무당국에 의해서 개시된다. 이 조사는 가트 제10조의 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에 근거해 이미 제정되고 공표된 절차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공공이익 부합 여부에 대한 공청회나 그의 방법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대응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이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돼요. 조사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공고되어야 하고, 조사당국은 이에 대한 기록들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죠. 알려야죠. 공고해야 됩니다. 또한 비밀 정보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 공적 생활에 관한 여러 법률에서 뭐 사생활 보호랄지 영업 비밀 보호, 국가안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법치주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법으로서 뭐 법마다 많이 이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위협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조사 당국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모든 관련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언젠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관련 요인은 이제 경제학적, 경영학적으로 이제 복잡한 개념들에 의해서 를 요소로 하고 있어요. 뭐 수입상패, 수입량, 증가량, 상품 후 국내 소비에 대한 상대적인 증가율, 시장 점유율, 판매, 생산성, 가동률, 이율과 손실, 고용 등 재방 관련 요소 변화가 해당된다. 그래서 수입의 증가로 그 관련 산업 분야가 뭐 고용률이 많이 떨어졌다 할지, 뭐 가동률이 떨어졌다 할지,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뭐 급격하게 상승했다 할지, 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각한 피해 여부는 해당 국내 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심각한 피해 위협 여부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고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수입 증가
이외 요인들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나 피해 위협이 수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책임 전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죠. 수입 증가와 피해와 피해 위협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요건을 갖춰서 이제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요건이 갖춰졌다. 그러면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피해를 구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어를 철회 또는 수정하거나 취약국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게 된다. 결국 뭐 회원국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자신의 WTO 협정상 여러 의무들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WTO에서 받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는데 이 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그러한 혜택이 엮게 되고,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 WTO 협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자신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치유하고 구조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책 담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게 구조 조정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어떤 위기랄지 이런 경우에 뭐 산업 분야에 관한 구조 조정이랄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아무런 대안 없이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다시 이게 회복이 되어서 국내 산업 분야가 회복이 되어서 국제 경제 체제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상품의 원산지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거는 이제 WTO 그 법원칙상 당연하죠. 뭐 앞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최애국 대우 예외에 해당이 예외에 해당이 되어서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이제 그러한 한 예죠.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발동해야 돼요. 거기에 또 최애국 대우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서 수량 제한이 가해질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 자료가 가능한 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량 제한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뭐 행정적 규제, 뭐 가격 규제, 수량 규제. 근데 이 수량 제한으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때 한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안의 평균 수입량 이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 수입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서 수출국에 대해 쿼터를 사용하는 경우 쿼터의 배분에 관하여 수출국과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게 좋고요. 합의 모색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총 수입량이나 총 수입액에 대한 개별 국가의 수입량이나 수입액 비율에 근거하여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비율에 따라 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쿼터 배분에서 수입국은 당해 물품의 교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줄 가능성 있는 특별한 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쿼터 배분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절차. 뭐 이것은 뭐 덤핑 또 보조금 그런 절차와 뭐 동일합니다. 조사 신청이 있고요. 뭐 조사 개시 결정,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고요. 조사 개시 결정으로 조사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 판정, 예비 판정 이후에는 잠정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최종 판정, 그 최종 판정에 따라서 이제 뭐 수량 제한이랄지 가격 제한, 뭐 행정적 규제,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정 이후에도 이해관계국과 협의한다. 이 협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표 기간 동안 당해 품목 총 수입량에 비해 불균형적인 비율로 증가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다른 방법에서 당해 품목의 모든 공급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위의 쿼터 배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할당할 수 있다. 쿼터 배분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에 벗어난 예외적인 어떤 할당 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수입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정당한 절차상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협정별로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뭐 보조금위원회, 반덤핑위원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정당한 절차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잠정조치가 있죠. 이 잠정조치는 프로비저널 메저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급박하여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입 증가가 심각한 피해나 피해율이 있다는 예비 판정에 근거하여 잠정적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안 판결이 있을 때 있기까지 만연히 기다리게 되면은 본안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제도를 우리 국내에서 인정한다. 그에 준해서 이 잠정 조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최종 판정 이후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된다. 그러면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정 조치는 관세 인상의 방법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그 제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잠정 조치의 경우에는 그 양호된 관세율보다 높게 뭐 관세를 부과한달지 이 관세 인상의 방법만 이용됩니다. 추후 조사 결과 심각한 피해나 피해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속히 환급하여야 한다. 그렇죠? 잠정 조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 조치 기간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최초 발동 기간과 연장 기간에 합산되어 진다. 그래서 그 최초 발동 기간, 연장 기간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 법에 따라 판정할 때 이 잠정 조치 기간이 합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서 이제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 조정을 요구하는데 국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달성을 달성되는 기간이 지나면 해제해야 하고 적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반덤핑 관련해서는 5년이었나요? 반덤핑 조치는 5년이 한도였는데요. 이 존속 기간이 이제 긴급 수입자 조치는 4년입니다. 더 적죠. 뭐 적은 게 아마 합리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반덤핑은 불법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히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예외적인 비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조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본협정상의 양호 및 기타 의무, 통고 및 협의에 의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뭐 산업 구조 조정 뭐 이런 어떤 큰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잠정 조치 기간, 최초의 발동 기간, 연장 기간을 모두 합하여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8년이 한도고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적용 기간 동안 규제를 점차 완화해야 하고
무역 자유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적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은 적용 기간 동안 일정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국은 조치의 중간 시점에서 그 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국내산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국내 산업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비상 조치고요. 그러한 비상 조치 규제는 완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완화되어야 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필요성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덤핑이랄지 보조금과 다른 점이 이 재발동 관련해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대상이 되었던 물품의 수입에 있어서는 이전 조사의 적용 기간과 동일한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발동할 수 없고 조치 종료 후 최소한 2년 동안은 재발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긴급 수입 조치를 한번 발동하면은 그 2년 이내에는 재발동할 수 없습니다. 2년 이내에는 재발동할 수 있지만 다만 또 그 발동 그 이전 발동을 1년 했다. 1년 기한으로 한번 긴급수용 조치 발동을 했다. 그럼 다시 재발동하겠다. 그러면 1년이 더 경과해야 됩니다.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긴급 제한 조치가 이제 효력을 상실한 후에 뭐 10개월 만에 이걸 발동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전 조치 적용 기간과 동일한 과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0 이내의 단기간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였던 경우는 이건 6개월 정도 되겠네요. 180일이면 당해 조치가 1년이 경과하고 당해 조치 개시일 이전 5년 동안에 3회 이상 실시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발동 금지 기간에 관계없이 재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180일 이내의 단기간 1년도 아니네요. 뭐 한 180일 그럼 반년 정도 되나요? 1년이 365일이니까요. 단기간 긴급 수입 제한 조치했던 경우에는 뭐 1년이 경과하면 발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조치 개시일 이전 5년 동안에 3회 이상 실시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당해 조치가 발동된 이후 그러니까 이게 종료가 아닙니다. 발동이 되었고 이제 180일 이내 종료하였다. 그러면은 이 조항 문헌만 있으면은 이제 180일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조치가 끝나고 바로 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발동 금지 기간에 관계없이 재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180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바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조치가 발동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당해 조치 개시 그러니까 발동된 날로부터 이제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조치 개시일 이전 5년 동안에 3회 이상 실시된 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재발동 바로 180일을 넘기지 않고도 바로 재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의무 기타 의무의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제
자신의 양어, 기타 의무를 정지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걸 정지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수입의 증가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준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것은 이제 회원 수출국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회원 수출국과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이 협의에서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수출국과 수입국 간 양호와 기타 의무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수출국은 조치 발동국에 대하여 이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가타 양어나 기타 의무 적용을 정지하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수입의 절대적인 증가에 따라 취해졌고 본협정 규정에 부합할 경우 관련 수출국은 동조치가 발동된 후 3년 동안에는 대응하는 의무정지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입이 증가 그리고 국내 산업의 피해 이런 것들이 그 WTO 협정 상의 자신의 양어 기타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정지한다는 것인데 그 이제 수준에 관해서 그 이해관계들이 이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국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양어 및 기타 의무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양어 의무를 위반했지만 결국 관세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수출국과 수입국 간 양어와 기타 의무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비율에 뭐 관세를 한달지 뭐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협의에 의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그 협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반대 당사자, 그러니까 수출국이죠. 수출국도 상응하는 양어나 기타 의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데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협정상 요건을 갖추어서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동된 경우에는 3년 동안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은 우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 평등화죠. 그러니까 이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다른 일반 회원국은 그 당연히 뭐 선진국이 됩니다. 반대 개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협정에서는 뭐 선진국이라는 말은 별로 안 써요. 뭐 전혀 쓰지 않습니다만 developed country, member state 하면은 이제 보통 그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 조항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개도국도 멤버 스테이트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요컨대 회원국과 선진국 간의 역차별 이것은 이제 실질적 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원산지가 개발도상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은 당해 물품 전체 수입에서 3% 미만의 수입 비중을 가진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 합계가 전체 수입의 9%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서 어떤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3%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서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수입 비중이 3%고요. 그 수입 합계, 그 동종 상품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수입 합계가 9% 기준입니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있어서는 잠정 조치 기간, 최초 적용 기간, 연장 기간 모두 합하여
총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일반 회원국,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8년이었죠. 그러니까 훨씬 아니죠. 2년 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대상이 되었던 수입 상품에서는 이전 후 당해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재발동할 수 있다. 자, 재발동 요건도 2분의 1입니다. 아까는 그 발동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재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그 기간도 더 길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 기간이니까 길으면 안 되는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제 더 길다 것이죠. 물론 이때에도 이전 조치 종료 후 최소한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회원 선진국과 같습니다. 2년, 최소한 2년 이내에는 재발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린 그 회색지대 조치, 그 모호했던, 그러니까 WTO 협정 이전에 유지되던 여러 회색지대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걸 철폐하고요. 또 향후 이러한 회색지대 조치들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모든 회원국은 특정 물품 수입에 대해 취해진 어떠한 긴급 조치도 가트 제19조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는 금지된다. 법에 따라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수출 자율 규제, 시장 질서 유지 협정을 비롯한 수출 조절, 수출입 가격 감시 제도, 수출입 감시, 강제적 수입 카르텔, 자의적 수출입 허가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다. 신보호무역주의,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그것이 바로 이 가트 체제로부터 WTO 체제로 이행하게 된 한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모색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 협정, 양해하에 2개국 이상의 국가들 간의 합의로 실행되나 한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 금지 혹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회색지대 조치들은 금지되고 WTO 법에 따라서만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인정이 되고요. 기존의 조치들은 철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TO 협정 내의 재반 협정, 협약, 의정서에 의한 조치는 금지나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회색지대 조치는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긴급조치위원회에 철폐 계획 일정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에 따른 조치들은 제외되고요. 여기 WTO 협정 내 재반 협정, 협약, 의정서에 의거한 조치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그러니까 가트 WTO 체제로부터 일탈해서 뭐 양자 협정, 2개국 간의 뭐 협상을 통해서 무슨 협정을 맺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조치들은 긴급조치위원회에 철폐계획 일정표를 제출해야 되고, 그에 따라 철폐하고, 그 철폐는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발효일이 아마 95년이죠. 그러니까 4년 내에 단계적으로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금지나 철폐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회원국들은 공사기업이 특정 조치에 상응하는 비정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협정, 아까 그 시장 질서 협정, 뭐 수출 자율 규제 협정, 미일 간, 한미 간, 또 뭐 동남아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과 뭐 미국이랄지 뭐 이런 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양자 협정들이 있는데 이걸 철폐해야 되고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정부가 직접 정부가 직접 이렇게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어렵게 되니까 우리 한때 그 뭐 이 한일 간 통상 알력이 있을 때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인가요? 이 회장이 뭐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은 또 국가에 준해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이 공사기업 이 조치를 취하거나 뭐 해가지고 국가가 당사자인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WTO 법 체제하에서 그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탈법적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과 일본 간에 또 일본과 한국 간에 미국과 한국 간에 무슨 양자협정이 체결된다. 그걸 우리 법을 공부하는 국제법 학도로서 무조건 이게 위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국가 간에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게 협상하고 뭐 협정을 체결한다. 이건 뭐 형식주의 법학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트나 WTO 체제가 지향하는 다자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일탈한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영문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 그랬는데 이번 7주차 전반부는 이 영문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요. 또 이제 뭐 뒤에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그러니까 가트 협정 19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거 뭡니까? 1994 가트죠. 1994 가트 아티클 6니까 6조 우리가 살펴봤죠. 6조 이행에 관한 협정입니다. 어그리먼트는 협정이죠. 임플멘테이션 이건 이행입니다. 이행. 그러니까 6조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덤핑 관련한 조항이죠. 그 덤핑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독립된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파트 1, 아티클 1 1절 보면은 그러니까 파트 1입니다. 그 중에 이제 1조 프린시플 원칙이 있는데 An anti-dumping measure, 이게 반덤핑 조치죠. Shall be applied only under the circumstances provided for in Article 6 of GATT 1994 and pursuant to investigations initiated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그러니까 반덤핑 조치는 지금 1994 가트가 인정하는 상황에서만 발동돼야 한다. 그리고 조사 절차를 통해서 pursuant to 하면은 조사 절차를 통해서 발동된다. 그러니까 initiated 조사가 개시되고 또 행해지고 그 절차가 쭉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발동돼야 한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 발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ircumstance이자면 실체적 요건이고요. investigations 하면은 이제 조사 절차입니다. The following provisions govern the application of Article 6 of GATT 1994 insofar as action is taken on the anti-dumping legislation or regulations. 그래서 이제 이 협정, 반덤핑 협정에 쭉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그 국내적으로 일정한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 이 협정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협정이 그 국내 조치를 뭐 규제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Determination of dumping. 자,
덤핑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조금이 있는지를 먼저 판정을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덤핑 행위가 있었는지. 그래서 덤핑 행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뭐 국내 산업 피해 뭐 부분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덤핑이 있었느냐, 이거 판정해야 된다.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dumped. 그러니까 국내 판매 가격, 시장 가격하고 수출 가격을 비교해야 되겠죠. 국내 정상 가격이 normal price. 자, 상품 수출이